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쥐메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버전으로 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정리할 거예요. 자격부터 당첨자 선정 방법까지 요 영상 하나만 다 정리되니까 다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가지 않으시면 자꾸 헷갈리세요. 민영주택이랑 국민주택이랑 이렇게 나눠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각각 나눠진다 그랬죠. 우리가 민간 분양이라고 부르는 요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요. 공공분양이라고 부르는 국민주택도 특별 공급 중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어요. 비교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배정 비율은 100세대를 분양한다면 공공분양에서는 30개가 신혼부부일 거고 민간 분양에서는 20개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나오겠죠. 자,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2월 4일 날 공공분양의 요 일반 공급 물량 비율이 변경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변경이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현행은 이렇다. 자격부터 알아볼게요. 민간 분양이요.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하실 수 있어요.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죠. 근데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은 전용면적 85제곱을 초과한다 그러면 물량이 배정이 안 돼요.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제곱 이하만 있다. 그리고 이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되는 건데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9억 초과 물량에는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배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주의하시고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고요. 혼인 신고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해요. 두 분 다. 요게 생애 최초랑 다른데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만 없으면 돼요. 만약에 예비 신랑 분이 계시고 예비 신부님이 계시면 누군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혼인신고 전에 이 주택을 처분해야지 혼인신고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2순위 조건도 있는데 2순위는 의미가 없어요.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만 지나면 돼요. 자, 그리고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예치 기준금은 충족하셔야 되고요. 민영주택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금은 이거고요. 요거 주의하실 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이에요. 아파트 공급지역 기준이 아니고 면적은 여기가 되겠죠. 요거 아니면 이렇게. 자, 그리고 소득 기준은 적용되고 자산 기준은 적용이 없다. 다음은 공공분양이요. 자, 공공분양도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은 7년 이내 신혼부부고요. 여기는 다른 점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한부모 가족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자격은 되는데 요분들은 2순위로 가세요. 자, 2순위는 뭐라 그랬죠? 의미 없다. 알아는 두세요. 예비 신혼부부도 2순위 자격은 주어진다.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두 분 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이고 납입 인정 횟수 6회. 공공분양이니까. 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은 당연히 적용되고 자산 기준도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민영주택에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하고 국민주택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자격이. 그리고 민영이니까 예치 기준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금 충족하셔야 되고 국민이니까 납입 인정 횟수 6회 되셔야 되고. 자, 민영에는 소득 기준 적용이 있고 자산 기준은 없는데 국민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다 적용이 된다. 21년 2월 2일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적용됐죠.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완화된 소득 기준이 기존의 공공분양은 홀벌이 100%, 맞벌이 120%였는데 이렇게 완화가 된 거예요.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나눠져서
우선 공급은 100%, 120%, 일반 공급은 130%, 140%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기존에는 분양가가 6억 이상이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실 때만 130%, 140%를 적용해 줬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130, 140을 적용해 드린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우선 공급이 75%에서 이렇게 70%로 바뀌었고요. 일반 공급은 25%에서 이렇게 3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선 공급의 소득 기준은 100%, 120%로 동일하고요. 이 구간이 변경이 됐거든요. 120%, 130%에서 140%, 160%로 변경이 됐다. 요즘에 언론에서 연봉 1억 이상 신혼부부도 특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거든요. 지금이 21년이니까 전년도면 20년께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이 20년 기준이 산정이 안 됐어요. 현재는 요거를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나중에 모집 공고를 보실 때 요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라. 21년에 적용하는 20년 기준은 아무래도 이거보다 올라가겠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신청자분과 성인인자 모두를 합산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자 분들의 소득은 다 합산한다는 거죠. 3인, 4인, 5인 요 가구원 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민영주택의 소득 기준이 100%인데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요 금액보다 이하로 소득이 측정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죠. 우선 공급 70%, 외벌이가 100%고 맞벌이가 120%잖아요. 만약에 본인 가족이 4인 이하 가족이다 그러면 외벌이실 경우에는 이게 기준 금액이고요. 맞벌이실 경우에는 120%니까 요게 기준 금액인데 소득이 요 구간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우선 공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 공급 30%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해서 4인 가족이라 그러면 요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일반 공급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소득이 요렇게 되시는 분들은 우선에서 공급하는 70% 물량에 먼저 배정이 되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구조예요. 결국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은 공공분양이요.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은 70%,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 공급 30%,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 해당되신 분들은 여기서 경쟁을 하시고 낙첨되신 분들은 여기에 포함돼서 이분들이랑 함께 경쟁을 하신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어떻게 당첨자를 뽑느냐? 요 당첨자 선정 방식을 알아볼게요. 먼저 민간 분양이요. 자, 먼저 소득 구간별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을 나눈다 그랬죠.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배정된 물량이 10개라고 하면 7개, 3개를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소득이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요 7개에서 경쟁하시고 7개에서 경쟁하셔서 여기서 낙첨되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요 소득이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이랑 합쳐지셔서 요 3개를 가지고 경쟁을 하시는 거죠. 경쟁은 무조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냐면 이렇게 갈아서 1순위, 2순위를 나누겠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순위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2순위예요. 자,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없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자녀는 미성년 자녀를 말하고요. 태아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가 있으실 테니까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있으면 당해 지역 거주자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들이 당첨되시는 거예요. 혹시 자녀 수까지 같으면 추첨해서 당첨이 되는 거죠. 보통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해결되고요. 2명이신 분들이 여기서 추첨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명이신 분들은 거의 희박하고요. 다음은 공공분양이요. 공공분양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나눠서요. 우선 공급은
70%는 소득이 100%, 120%, 요 30%는 소득이 130%, 140%로 나누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쟁하고 낙첨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요분들이랑 같이 경쟁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갈라요. 자, 자녀가 있으신 분이 1순위고요. 요 자녀는 미성년이랑 태아 포함된다 그랬죠? 자, 신혼부부일 경우에 이렇게 되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한부모 가족분들께서도 1순위가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되는 거고, 예비 신혼부부도 2순위인 거예요. 자녀가 있으셔도 2순위예요. 자, 민간분양에서는 자녀 수가 많으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추첨. 근데 공공분양은 따로 배점표가 있어요. 또 70%에 해당되신 분들이 배점표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시겠죠. 동점일 경우엔 추첨을 하고요. 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일반 공급에 넘어와서 요 30%의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배점표 점수대로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작년 10월에 신혼부부 특공 완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요 구간, 요 30%에 해당하는 구간에 추첨제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자, 요렇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추첨으로 가기 때문에 배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 확률이 어느 정도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배점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배점표인데요. 먼저 가구소득을 봐요. 가구소득이 외벌이일 경우에는 80%, 맞벌이일 경우에는 100%, 요 구간에 해당하면 1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이 낮으면 1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를 봐요. 3명 이상이면 3점, 2명 2점, 1명 1점. 그리고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3점, 1년에서 3년까지가 2점, 1년 미만이 1점.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앞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6회만 납입하면 자격은 주어지는데 요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1점. 12회에서 24회까지는 2점, 24회 이상은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 3점, 3년에서 5년은 2점, 5년에서 7년은 1점, 예비 신혼부부는 점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자녀 나이 수에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가 높은 거겠죠. 자, 여기서 다른 게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수에서는 태아가 포함되고, 한부모 가족의 자녀 나이를 계산할 때는 태아가 배제되네요. 혼인기간은 짧을수록 점수가 많고, 자녀 수는 많을수록 점수가 많으니까 자녀 수가 많은 분은 혼인기간이 길 거고, 혼인기간이 짧은 분은 자녀 수가 적을 거니까 얼추 주고 받겠죠. 혼인기간이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이다 그러면 2점. 이거 청약통장 24회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당해도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2명이다 그러면 2점, 3점, 3점, 2점, 10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11점이고, 자녀 수가 많다 그러면 또 11점이고, 이렇게 11점만 되면 들이댈 만한 점수예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도 자녀 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자, 주의사항 있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 한 건만 가능하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접수하실 때 이렇게 신혼부부 하나 하고, 이렇게 생애 최초도 하나 하고, 다자녀도 하나 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요거 하나 하시고 일반 공급을 하나 더 하시고, 요거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특별 공급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자, 따라서 과거에 특공 당첨 사실이 있다 그러면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하시면 안 된다. 비당첨 제한 기간이나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주택 특례 부분 있죠? 요 만 60세 이상, 요거는 모든 유형에서 항상 요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은 요 무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 주택을 소유하셨어도 소유 안 하신 걸로 봐주거든요. 청약에서는.
일반 공급에서도 적용되고 특별 공급에서도 적용되는데 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 요거 많이 궁금해하시죠?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이 직계 존속, 밑에 혈족이 직계 비속, 합쳐서 직계 존비속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말하는 거고 신청자나 배우자분께서 요거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무주택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신혼부부 특공에서. 자, 신혼부부 특공에서 무주택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데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는 취급을 해준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같은 세대에서 2개 이상 특공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여기서 당첨되고 다른 데서 당첨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당첨되고 다른 단지에 예비 당첨자로 선정해도 안 되고 추첨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당첨되고 다른 데 낙첨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신청 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만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소득, 요 소득 기준의 확인이 민간 분양이랑 공공 분양이랑 좀 달라요. 요 근로소득자분들이 좀 다른데 민간 분양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 급여의 21번 항목이죠. 요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공공분양은요,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평균 보수액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서 보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민원 여기요라는 란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직장보험료 조회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 란에 아마 쭉 나올 거예요. 공공분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셔라. 그리고 사업소득자분들께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홈택스 가면 보실 수 있죠. 소득요건이랑 자산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 문직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공공분양의 입주자 문직 공고문인데 여기 보시면 소득 자료를 반영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1번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보는 거예요. 나는 국세청 자료를 보고 예를 들면 월소득을 500을 산정했는데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니까 600이었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공공분양이니까.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요 소득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라. 자, 그리고 자산 기준은 공공분양에만 포함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돼요. 건물과 그 토지겠죠. 자동차는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두 개일 경우에는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 자산은 이렇게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격에서 갖고 계신 지분 가격만 포함시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같은 세대에서 신청자와 배우자 두 분이 지분으로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요건 하나로 보는 거고 다른 세대여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요 가격을 넘어가서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요 가격이 넘어간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쉽잖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요것만 안 되면 억울하니까 지분을 이렇게 찌직찌직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게 공공부장이랑 민간부장이랑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꼭 요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